솔리드웍스 인스펙션 퀵 스타트 가이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스탠드얼론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얼론 제품의 경우 솔리드웍스가 없거나 타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도면을 업체로부터 종이로 받으셨을 때 솔리드웍스 없이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치수 검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인 솔루션입니다. 여러분께서 스탠드얼론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미지로 저장이 된 또는 스캔한 PDF, TIFF 파일을 불러오셔서 OCR이라는 기능으로 문서에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는 치수들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솔리드웍스 인스펙션 스탠드얼론 제품을 켜시면 다음과 같은 첫 화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제공되는 여러가지 템플릿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디폴트라는 템플릿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도면을 열 수 있는 대화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PDF로 된 또는 TIFF 파일로 된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왼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속성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 대화창에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파트 이름에 대해서 또는 품명, 파트 수정본에 대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드인을 생각하시면 파트 이름을 누르시면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정보가 나오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미지로 된 하나의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방법으로는 타이핑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인스펙션에서는 타이핑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이 OCR이라는 기능으로 이미지를 캡처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카메라 아이콘이 바로 그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속성 캡처라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어떤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커서로 변경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문자가 읽어드려져서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파트 이름에 붐너클이라는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품명도 파트 수정본도 이 카메라 버튼, 그러니까 프로젝트 속성 캡처 기능으로 다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데이터들을 쉽게 넣으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하단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 속성 값이라고 준비되어 있는 이 부분도 작성을 해야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OCR 기능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키보드 타이핑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작성이 끝나시면 확인을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마우스 이동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화면으로 보신다면 마우스가 지금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커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손 모양의 커서는 도면을 잡고 끈다는 내용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축소, 확대하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이 축소 확대 기능의 버튼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작업을 위해서 마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휠 버튼을 위아래로 옮기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도면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컨트롤을 누르고 휠을 돌리시면요,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솔리드웍스와 마찬가지로 커서의 위치를 중심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면 이동을 할 수 있는 커서인 상태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커서를 하고 계신다면 상단의 보기 탭에 가셔서 여기 화면 이동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방금 전과 똑같은 기능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더 가자면 상단에 영역 확대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대하고 싶은 부분을 우리가 영역으로 잡아주면 그 부분만을 화면에 가득 차도록 확대를 해줍니다. 치수 번호 넣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도면 탭이 있고요. 여기에 가시면 치수라고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D로 되어 있습니다. 치수를 누르고요. 우리가
넣고 싶은 치수를 영역으로 잡는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면 치수 좌측에 치수 번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치수와 그리고 공차 그리고 계산된 공차를 이용해서 상한치와 하한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주저없이 그냥 치수들을 캡처를 해주시면 작업이 빨리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치수를 넣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기하공차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기하공차 버튼을 누르셔서요. 기하공차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기하공차의 경우에는요. 모든 기호와 이 사각형 틀까지 이해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요. 평행도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0.5라는 치수를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꼭 그러진 마시고요. 0.5라는 치수를 상단에 이 화면에서 드래그를 하셔서 캡처를 한 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영역을 잡아주시고 아래에 있는 0.5가 들어갈 칸에 이 캡처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쪽으로 0.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B라는 문자 넣기 위해서 이 네 번째 칸이겠죠? 네 번째 칸에 영어로 B를 타이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 7번, 치수번호 7번에 우리가 입력한 이 기하공차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치수 번호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마우스나 또는 커서 그러니까 또는 도면 이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화면 측면과 하단에 있는 스크롤바를 잡고 이동을 하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치수를 입력하는 지금 이 모드에서 보기 탭으로 가셔서 영역 확대 축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을 확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단축키를 이용하실 때는 마우스를 같이 사용하셔야 하는데 마우스를 우클릭하시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도면 탭에서 볼 수 있었던 치수와 기하공차, 노트 이런 내용들이 우클릭했을 때 추출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도 보고 계시죠? 이 단축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면 이동은 아까 손바닥 모양이었죠? Alt 1 그리고 선택 도구는 Alt 2 이 정도 알고 계신다면 인스펙션을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를 외우신다면 추출의 치수, Ctrl D 그리고 Ctrl G 그리고 화면 이동의 Alt 1 이 정도를 외우고 계신다면 왼쪽 손은 Alt와 Ctrl 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키보드 왼쪽에 두고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작업을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단의 커맨드 탭으로 가셔서 메뉴를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추출로 가서 치수 이렇게 찍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치수 입력 모드에서 마우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를 줌을 당겨줍니다. 휠을 돌리시면 다음과 같이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치수와 기하공차를 입력해 봤고요. 그리고 만약에 치수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OCR이라는 기능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류가 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오류가 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일부러 오류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캡처 영역을 잡을 때 일부러 오류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측에 선을 포함시켰는데 오류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류가 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9번이라는 치수번호를 클릭을 하시고요. 딜리트 키를 누르신다면 치수번호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65와 120이라는 치수가 한 번에 들어갔고요. 제가 일부러 오타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편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캡처한 영역이 그대로 화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타가 난 치수를 정정하기 위해서는요, 왼쪽의 특성 창에 상단에 우리가 캡처한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 화면에 우리가 한 번 더 캡처를 위해서 영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하고 싶은 치수를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줍니다. 녹색으로 칸이 잡히죠. 이때 첫 번째, 아래쪽에 첫 번째 이 기능 선택한 영역 OCR 실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수와 공차 치수 형태를 띠고 있는 사각형의 아이콘이죠. 그리고 눌러주시면 얘가 자동으로 파이 65 그리고 공차가 플러스 0.5 마이너스 0.5로 지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정정이 되지 않았다면 우측에 있는 두 번째 버튼 명목값 OCR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파이 65가 먼저 읽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공차값 OCR 실행을 눌러주시면 공차값만 다시 읽어서 치수를 정정하는 기능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치수를 전부 다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자, 도면에 있는 노트 또한 우리가 치수 번호를 삽입해서 검사의 어떤 포인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상단에 도면 탭에 있는 노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노트를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번이라고 해서 노트가 들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 노트를 삽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노트를 삽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노트 내용들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치수 번호를 삽입하시면요, 하단에 BOC라고 해서 이렇게 치수 번호별로 데이터들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치수 검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OC 뿐만 아니라 BOM 데이터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러온 도면에는 이미지로만 된 도면이기 때문에 어떤 BOM에 대한 데이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BOM 데이터를 같이 보고서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BOM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BOM 데이터가 불러져 왔고요. 우리가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BOM 데이터가 같이 내보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템플릿에 미리 지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BOC의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치수를 이렇게 그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그룹 버튼을 눌러서 그룹화를 시켜줄 수 있고요. 그럼 다음과 같이 치수 번호 10번에 10.1, 10.2, 10.3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능 중에는 도면 대치라는 기능이 또 핵심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도면에 리비전이 나오거나 아니면 도면이 수정됐을 경우엔 이 도면 대치라는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도면을 대치시켜 바뀐 부분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대치할 도면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여기서 리비전 D를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비교를 하겠냐고 나오고요. 얘를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다음과 같이 변경된 부분들을 색깔로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작업한 도면이 회색 톤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시면 변경된 부분이 이렇게 녹색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회색 톤으로 그대로 가고 있죠. 다만 이 부분은 치수 번호가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된 부분은 이 두 부분으로 보이는데 일단 빨간색은 없어진 부분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색은 새로 생긴 부분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고 새로 추가된 치수를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치수 번호를 넣을 때 치수 번호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번호를 넣을 때 시계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면도, 윗면도, 우측면도 순으로 가든지 이런 방식이 있죠. 그래서 중간에 끼어든
새로 생긴 이 치수를 위해서 원래는 새로 작업을 하셔야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이 하단의 BOC 부분에서 우리가 10번까지 치수 번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4번으로 넣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4번에 우클릭을 하시고요. 나오는 메뉴에서 특성 삽입이라는 이 기능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치수 번호가 들어가면 4번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눌러서 이 치수를 선택을 해주면요. 다음과 같이 4번으로 지정이 되고 4번이었던 치수 번호의 데이터는 5번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누르고 끝이 아니라 계속 그 똑같은 특성 삽입 모드이기 때문에 계속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면 5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방금 전에 5번이었던 치수는 6번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료된 인스펙션 데이터들을 홈 탭에 가셔서 get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PDF나 엑셀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 템플릿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AS910이 PPAP 등의 여러가지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런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템플릿이 아니라 산에서 사용하시는 템플릿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번째 영상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파일을 추가하실 때는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파일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보내기를 하실 때는 하단에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검사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자, 계산이 끝난 검사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치수 번호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한치와 하한치, 그리고 결과값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 보고서를 작성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능들로 여러분들께서 인스펙션 스탠드얼론 제품을 통해서 치수 검사 보고서를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템플릿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 번째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